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섹션 3. 섹션 3에서는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 보시면 대규모 M&A라든지 그 다음에 지분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9시 뉴스에 한국항공우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테크인이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해외 펀드에 뭐 팔았다는 둥. 그다음 최근에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DIP 홀딩스가 또 그 면세점 사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지 한국항공우주라는 그 지분을 매각했는데 하나테크인보다 늦게 팔아갖고 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걸 손해봤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투자자 주식을 하시던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그냥 단순하게 이 보이는 현상만 갖고 그냥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이나 우리 미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한번 생각의 훈련을 한번 이번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외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팔면 저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간단히 얘기해서 원화 자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 입장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 입장일 때는 그 지분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든 어떤 조달 자금을 레버리지 일으키든 하여튼 간에 원화로 바꿔갖고 한국 시장 와서 샀겠죠. 그 다음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분이 구체적인 첫 번째 누가 샀으며 이게 실제 주인은 누구이며 세 번째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 그 산업은행을 이 대주주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공기업, 국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이 그동안에 옛날에는 삼성테크인이 10%, 현대차가 10%, 그 다음에 두산그룹이 10%, 이렇게 갖고 그 대주주는 산업은행이 26%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회사고 각 세 가지 굵직한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그 다음에 두산그룹이 10%씩 갖고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 그룹만 남았어요. 하나테크인 일부 팔고 한 6% 남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하냐면요. 저를 여러분들 2011년, 12년도에 아시는 분이면 시간여행 투자자, 저는 지적전사를 키우고 시간여행 투자자를 권해드립니다.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한국항공우주가 2만 원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사놓고 한 3년이든 5년이든 묻어두세요. 언젠가는 5만 원 이상은 갈 겁니다. 2만 원에 샀는데 더블 이상 갈 때니까 그때 정합한 기죠.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한국항공우주 10만 원 딱 찍고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락하면서 계속 지분 매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여러분들 월봉의 그림입니다. 월봉의 그림. 월봉 그 10만 원을 딱 찍고 나서 지금 월봉으로 딱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지금 하락 중입니다. 10만 원 고점이 그러니까 2만 원대짜리가 10만 원까지 5배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지금 10만 원짜리가 6만 6천 원이니까 여러분들 한 3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바닥에 징후가 안 보이고 아직도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북핵이 실험하고 이러면 이거 방위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 관련 테마에서 최근에 빅텍이라는 주식이 북한 핵 실험하면서 2,000원짜리가 3,100원까지 엄청나게 급등해서 전쟁 관련주 해갖고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주식시장에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북핵 실험하는 날과 그 다음 날 한 하루 더 가고 오히려 북핵 실험 이후에 재료 선물로 급락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되려고 그래요. 한국항공우주는 그때도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방위산업 관련주 하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삼성 테크윈이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 10%가. 근데 삼성 테크윈이 어떻게 하나로 넘기면서 하나 테크윈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 테크윈이 자기네들 태양광이라든지 중점 사업에 집중하니까 이 한국항공우주하고 자기네들 그룹의 비즈니스2라고 좀 맞지 않고 또 하나그룹도 이번에 하나생명 여의도에 있는데 면세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마치 필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위산업 T50. 근데 요새 이 전 세계적인 갈등 구조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군비 경쟁이 각 나라별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50이 뭐 인도네시아나 뭐 여러 가지 해외에 수출했다가 최근에 뭐 비행기가 뭐 추락했다는 등 뭔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면서 또 지분 매각의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현황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는 현대차가 10% 남아 있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1% 갖고 있고 이제 하나테크는 일부 팔고 4% 팔고 6% 남았습니다. 두산거는 다 팔았고요.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26%. 한국항공우주가 민영화될 것 같습니까? 현 정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7년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지금 군비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지금 북핵 실험 이후로 군사적인 노이즈가 많지만 다음 정부의 국가 전략이나 정책은 남북 교류 선택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부분보다는 우주항공 부분의 섹터에 더 치중되면서 민간 쪽으로 민영화 전략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2017년까지는 이 주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그냥 단순히 주가의 그 M&A, 지분 매각, 그래서 이 지분 매각됐을 때 상황, 이런 부분보다 앞으로 국가 정책 전략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지만 방위 부분에서의 전략이 만약에 지금은 극단의 극점에 갔는데도 요번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 뭐 단기적으로는 대주주 매각 물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하나의 시스템의 변화의 하나의 징후라면 이 하나의 초기 조건, 한국항공우주라는 주가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전략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샘플로 설정해서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현대차 그룹 지분만 남다는 부분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민영화된다면 지금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돼 갖고 지금 리딩 스톡이 될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그룹과 현대차그룹 두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국항공우주를 대한항공이 인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실패했죠.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진그룹 상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 상태, 그 다음에 또 한진그룹의 그동안 상황, 그리고 한진해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총체적인 한진그룹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사이즈가 이러한 한국항공우주를 예면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물론 3년이 아니라 5년 후의 상황이라면 또 모를까요? 근데 지금 당장 3년 동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인수해가는 해외 펀드들, 사모펀드들의 뒷그림자가 누구일까? 그 다음에는 현대차가 10%를 꾸준히 들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요번에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사하면서 10조 쏘고 여러 가지에서 또 노이즈가 많고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 되고 엔화는 110이 강세되면 옛날 같으면 도요타, 숏, 현대차 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못 가고 있어요.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달 말 가면 1월 25일에 30일 사이 현대차, 기아차 실적 나오겠지만 저는 13만 원에서 12만 원대는 현대차 매수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이 나중에 이 한국항공 우주의 성장 모멘텀, 우주항공 모멘텀, 미래 전략이 다음 정부에서 딱 부합되면 그때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갖고서 단기적으로 1년을 본다면 한국항공우주는 5만 원, 지금 6만 6천 원인데 5만 원 초까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고 이것 때문에 현대차도 동반 하락하고 그리고 현대차는 또 보병이 있어요. 현대상성그룹. 지금 현대상성그룹에 지금 구조조정해갖고 여러 가지에서 한진해운과 그 다음에 현대산 합병 시나리오가 무산됐죠. 그러니까 일부 제가 정치권에 여러 가지의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있을 거다.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을 합병시켜서 그 꼬리 잘리기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대상선을 현재 상태로 냅뒀다가 다음 정부에서 뭔가 구조조정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러한 정치권이라든지 또 정책 이반자들의 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딱 보시면 구조조정에서 동아원이나 한진중공업이나 뭐 이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들어가는데 현대상선 싹 빠지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예외규정 잡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못 가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재무제표 로에 카카오 가용한 금액을 봤더니 한 7천억 정도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될까요? 중국계 파트너를 다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빌려야 돼요. 근데 그 중국계 파트너를 그러니까 뭐랄까 텐센트가 됐던 관련 비즈니스 툴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컨텐츠 사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대만과 양안 관계가 갈등 구조 나오면서 그 부패 공직자 기강 잡듯이 글로벌 투자 환경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상태가 약간 좀 강경한 국가적 분위기가 나온다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꺼리게 되거든요. 특히 또 우리 북한과 지금 남한의 갈등 구조에서 또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런 노이즈가 많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쪽에 돈 된다 하고 해도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겹치면 어떻게 해요? 또 2월 달은 대부분도 지금 2월 달에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 전략으로 또 2, 3월 달에 중국이 성강통 또 개장한다고 그러면 한국 코스닥 숏, 중국 성강통 롱 하는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구조 재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빅딜 M&A 때는 현재 상황보다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글로벌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이 M&A 상황을 시너지 효과 주면서 잘 풀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예측의 확률이 높았을 때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지금 딱 대만의 관계, 양안 관계 삐그덕거릴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상당한 이 공직자 부분의 기강 부분이 부패 공직자에서 저유강 숙청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돼 갖고 상당히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주가 반토막됐고 중국의 마오타이주도 급락한 그 상황이 더 확산되거나 북한과 우리 간의 갈등 구조가 더 확산 일로에 놓으면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월 29일까지 조달하는 비용들 어떻게 감당해낼까? 다른 나머지 부분을. 그리고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홍콩 쪽으로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 9천억을 현금과 카카오 유상증자 때 이제 대충 한 500만 주 이상을 주식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9천억 현찰을 달러로 바꿔서 홍콩으로 보내야 되는데 2월 29일까지 환율이 그때 한 뭐 1,200원 지금 현재 치죠. 8억 불 이상 돼요. 이 부분이 또 어떤 변동성을 또 초래할지 그때 상황에서 또 대북 관계의 다른 변수들이 오히려 그때 해외 대규모 수주해갖고 달러를 매각하고 원화를 사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1조 이상의 그 수주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서로 퉁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원달러 시장 큰 변화 없겠지만 오히려 셀코리아 빠져나간 자금이 더 쏠림 현상 나오는 상태에서 달러 사면 달러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원화 자산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쏠림 현상이 국가 컨트리 리스크와 또 재반 여건 상황에서 겹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2월 말에. 그래서 이 꽃피는 봄 3월 달 전까지 저는 이 중국 그 정책 전략 이게 상당히 우리 시장에 노이즈를 일으키고 위엔화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북 정책, 우리 또 대한민국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아까 얘기한 AIB 출범 이후에 위엔화 국제화 전략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집중화 전략 이게 우리나라를 약간 소외시키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로엔 카카오의 합병이다. 그럼 그건 보이는 것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주변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연결고리 나와서 상황을 본다면 이게 상당히 기업 가치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한국항공의 지분 매각이 심지어는 국가 전략이나 원달러나 앞으로 미래가치 현대차 그룹의 전략 이런 것 같이 보이지 않게 연결고리가 되듯이 로엔카카오도 원달러 그 다음에 중국의 정책의 변화 이게 중국의 한류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음원 콘텐츠의 대장인 기업에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리고 주가는 이런 조그만 미세한 틈새에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에라면 딱 저는 아이유 생각나요. 아이유. 근데 한 집중된 연예인의 전체 로엔 아이유 이것도 나쁜 겁니다. 아이유도 있고 다른 것도 아이유가 매출이 망가지면 다른 또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3개에서 5 정도의 뭐랄까요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유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요새 아이유가 우리 삼촌 팬들을 좀 많이 잃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언론상의 노이즈가 되면서요. 이것도 보이지 않게 주가에 영향을 받는데 그거를 비싼 가격에 샀다. 그래서 실제 시장은 장중에 10만 원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로에는 저는 3월 달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한 다음에 3월 달에 이러한 대중국 관계 심지어는 양안 대만의 총통선거가 로엔과 카카오의 미래 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위엔화하고 환율 이게 중국의 관련된 놀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 관련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것까지도 심사숙고하시면서 투자를 전략화시키는 데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스 스터디 2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분 매각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나오고 영향을 미칠 건가. 그 다음에 지금 빅딜로 지금 뉴스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의 로엔 인수가 글로벌 변수를 너무 생각하지 않은 그냥 내부적인 시각에 의한 결단. 그러니까 결단입니다. 이거는 승부수를 알렸어요. 근데 승부수가
그 주변 상황의 도움에 의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의 놀자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다 삐그덕거리고 뭔가 그 제한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3월달까지 가면 그거는 돈을 갑자기 2월 29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회사 입장에 자금 조달 상태가 삐덕거리면 기존 주가의 변동성만 확대되는 이런 상황도 심사숙고하시고 전략을 짜자. 이게 오늘 케이스스터디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이렇게 연결고리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변수도 생각의 훈련을 하시고 이게 주가의 미래 가치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오늘 케이스스터디에서 고민하는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조의 시사터치였습니다.